챕터 1 통계조사 계획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과학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구의 목적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다. 문제를 해결하죠. 맞죠? 2번 과학적 연구는 핵심적, 실증적, 그리고 주관적으로 수행한다. 틀렸죠. 주관적 나오면 틀립니다.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객관적. 예측을 위한 연구는 이론에 근거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4번 연구의 결론은 자료가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내려져야 된다. 맞죠? 답은 2번. 2번 다음 중 과학적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과 어려운 결정에 있어 외적 힘을 요구한다. 틀렸죠? 2번 주장의 근거를 습성이나 관습에 찾으면 안 되죠. 틀리고 3번 스스로 분명한 명제에 호소한다. 감정이 호소하는 거 안 됩니다. 4번 의문을 제기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겠죠. 답은 4번. 3번 과학적 연구의 과정. 이것도 시험에 가끔씩 잘 나옵니다. 바르게 내는 것은 먼저 항상 이론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론 나오면 가설을 설정하고 어떻게 하죠? 관찰을 해야 되겠죠. 관찰한 것을 우리가 경험적 일반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가 관찰, 경험 일반화. 그래서 이론 가설, 관찰, 일반화. 2번이죠. 4번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 논리적이 되죠. 직관적이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 되지 직관적이면 안 된다. 결정론적 맞죠? 일반화 맞습니다. 답은 2번. 5번 과학적 연구의 특성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 중요하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 2번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죠. 수정 가능해야 된다. 수정 가능. 연구 특징 수정 가능성 아시죠? 3번 서로 다른 연구자여도 연구 방법과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 간주가성. 그죠? 4번 과학적 연구는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하여 최대한 설명 뭐죠? 간결성. 중요합니다. 이 지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6번 연구 문제가 학문적으로 뜻 있는 것이라고 할 때 학문적 기준이죠. 학문적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창성을 지녀야 된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의의를 가져야 된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다 학문적 기준이지만 실천적 유관 적합성을 지녀야 된다는 이거는 뭐다? 실용이죠. 실용적인 부분에서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다. 답은 4번. 7번 조사 연구에서 연구 문제 서술 시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연구 문제 서술 시 연구 문제는 어떻게 되죠? 단순 명료. 2번 연구 문제는 의문의 형태로 서술. 이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연구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의문 형태로 서술돼야 된다. 기출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지문이. 3번 연구 문제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서술해야 된다. 맞죠? 4번 연구 문제가 꼭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되죠. 아니면 안 됩니다. 답은 4번. 8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뭐뭐는 토마스 쿤. 맞아. 토마스 쿤이 제시한 개념 한 뭐죠? 패러다임. 바로 나와야죠. 패러다임. 조사연구소 패러다임의 의미는 특정 과학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세계관이나 신념, 연구 과정의 체계로서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도구적 체계를 지칭한다. 이런 게 있다. 시험에 띄엄띄엄 나오긴 합니다. 패러다임. 9번 연구 방법론의 접근 방법 중 실증주의, 해석주의 잘 나오죠. 단골, 실증 나오면 해석주의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실증 객관이다. 해석은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한다 생각해서 주관적이다. 실증주의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토대로 둔다. 맞죠? 실증주의에서 사회현상은 실험과 같은 자연과학의
원리를 사용한다. 맞죠? 해석 주의는 뭐죠? 신뢰성과 일반화보다는 타당성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타당성을 강조하죠. 해석주의. 주관적. 4번 해석주의에서 설명은 인과 법칙의 형성, 그래서 일반화 딱 나오면 실증주의 나와야 됩니다. 틀렸죠? 실증주의. 답은 4번. 10번 실증주의 과학관이죠. 실증주의다. 주장하는 과학적 지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실증주의, 해석주의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객관성 맞다. 직관적이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되지. 실증주의는 틀렸죠. 직관성, 재생 가능성, 반증 가능성 다 맞고. 11번 또 실증주의 나왔죠. 실증주의 특징 거리가 먼 것. 재검증해야 된다. 객관적이 된다. 주관적 의미 나오면 주관적은 뭐다? 해석이다. 해석. 틀렸죠. 3번 일반화. 12번 가급적 적은 수의 변수로 적은 수의 변수 많은 현상 설명 뭐죠? 간결성이다. 중요합니다. 이제 잘 나오니까. 13번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 것, 현상에 대한 기술이나 묘사 맞죠? 사실에 대한 설명,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색, 인간 내면의 문제 가치다 이렇게 아니죠. 가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관적이죠 이게. 14번 과학의 기본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본적 목적, 과학적 이론은 자연 및 사회 현상 속에서 존재하는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알아내는 것 맞죠? 2번 과학적 연구 대상은 존재하는 것과 가치관이 포함된 당이다. 뭐 가치관 나오면 틀린 땡이죠. 땡 무조건. 2번이죠. 과학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한다. 과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한다. 다 맞죠. 15번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대략 결정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질문지 작성 과정. 사실 이거는 질문지 저쪽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약간 비슷하게 나와서 헷갈리지 않도록 넣습니다. 질문지 작성 과정 불안한 것은 뭐다? 첫 번째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방법을 결정한다. 방법 결정. 그 다음에 내용을 결정해야 되겠죠. 내용 결정했으면 뭐다? 어떤 형태. 3번 순서. 이렇게 순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이제 이런 문제 저희 잘 나옵니다.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고 계속 이런 문제는 꼭 나온다. 그래서 조사 문제 해결하기 위한 연구 절차는 중요하죠. 연구 절차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순서를 이론에서 공부했듯이 전체적인 순서 8가지 단계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빠져도 문제를 맞힐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문제는 먼저 연구 문제 인식이 됐죠. 문제 인식 1번.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 선정 넘어갔죠. 그 다음에 문헌 고찰 넘어갔죠. 없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한다. 넘어갔죠. 연구 설계 2번이죠. 그 다음에 뭐죠?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 수집 3번. 그 다음에 분석해야 되겠죠. 수분 4번.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한다. 5번. 이렇게 순서가 중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정확하게 8단계를 알고 계셔야 빠져도 맞힐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답은 뭐다? 3번. 또 이렇게 나오죠. 17번. 과학적 조사의 절차. 가장 적합한 것은 문제 제기 먼저 해야죠.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조사 설계. 빠졌죠. 문제 제기, 조사 설계. 조사 설계하면 어떻게 한다? 자료를 수집한다. 3번. 그 다음에 수집했으면 분석이죠. 수분, 미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여기를 순서를 보면 문제 주제 선정 먼저 했죠.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설계 2번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순서대로 지금 된 겁니다. 답은 1번. 18번 사회과학 연구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사회과학 연구인데 많이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많이 받겠죠. 틀렸죠. 1번 연구자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과학 특징이죠. 자연과학에 비해 연구 결과를 객관하기 어렵다. 당연하죠. 자연과학보다는 자연과학에 비해 연구 대상에 대한 통제와 조작이 어렵다. 특징이죠. 사회과학의 특징. 1번 19번 일반적인 연구 수행 절차 또 나왔죠? 연구 수행 절차. 먼저 어떻게 한다? 문제를 선정, 연구 주제 선정 1번. 그 다음에 문헌 고찰. 그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을 하고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수분, 분석.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구 주제를 먼저 선정했죠. 연구 주제, 문헌 고찰, 2번 가설을 설정했네요. 가설 구성, 그다음에 연구 방법 설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했죠. 그리고 분석, 이렇게 단계가 나온 거죠. 20번 연구 문제가 설정된 후 연구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요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한 번씩 톡톡 나옵니다. 순서를 외운다. 또 나왔습니다. 다음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이다. 똑같죠?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첫 번째가 뭐죠? 주제 선정, 관심 주제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나온 걸로 봤을 땐 당연히 가설 설정하는 걸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가설 설정. 그 다음에 구조화된 설문지가 뭐다?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조사 설계다. 조사 설계, 연구 방법, 설계, 조사 방법, 설계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3번. 자료 수집 4번. 그래서 연구 주제 먼저 선정했죠. 그 다음에 가설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설계했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까지 했다. 이 단계로 나온 거다. 그래서 8단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2번 다음 중 연구 주제의 선정 요령이죠. 거리가 먼 것은 연구자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 그죠? 흥미도 느끼지 않는 주제를 하면 재미없어서 하다 맙니다. 2번 철저한 평가를 한 뒤에 선택 여부, 맞죠? 경험이 있거나 사전 지식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훨씬 좋다. 새로운 학문적 기회를 위하여 가급적 연구를 뒷받침해줄 이론적 배경이 없는 주제다. 아니다. 있는 주제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틀렸다. 23번 사회과학에서 조사 연구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아닌 것은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겁니다. 1번 지능지수와 학업 성적은 상관성이 있는가? 좋죠. 기업 복지의 수준은 노사분규 빈도와 관련이 있는가? 좋죠. 여성들은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연구로 좋죠. 4번 개개식은 왜 일어나는가?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이므로 조사 연구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답은 4번. 24번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 현장에서 현장 수행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현장이다. 현장. 1번 슈퍼바이저가 완성된 조사표를 심사한다. 맞죠. 현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의 상호 일치성 점검. 조사원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면접 지도. 맞죠. 4번 이전의 통계표를 이용한 조사 내용을 확인한다. 이거는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현장 수집 단계가 아니라 자료 분석 단계다. 그래서 답은 4번. 25번 사회조사 시 수집한 자료를 편집하고 정정하고 보완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 삭제도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생겨나는 단계는 분석 단계이다. 당연히 분석에서 이런 거 많이 하겠죠. 분석 단계 3번. 26번 비과학적 지식, 비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 아니고 비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 중 직관에 의한 지식 형성의 오류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정확한 관찰 맞습니다. 자기중심적 현상이에 맞고 지나친 일반화 맞고 분명한 명제는 과학적이다.
답은 4번. 27번 가설도 이제 잘 나오는 파트죠.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좋은 가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다.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 이런 내용은 가설로 적절하지 않다. 가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가설은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가설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이나 변수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설은 아직까지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진술. 그래서 가설을 쓰는 거죠. 기무가설, 대립가설. 답은 1번. 가설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설은 어떻게 되죠?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설 검증은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가설은 변수로 구성되며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맞죠? 가설이 기각되었다면 반대되는 가설이 참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틀린 지문. 답은 4번. 29번 좋은 가설이 되기 위한 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검증 가능해야 된다. 당연하죠. 입증된 결과는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 계량화 수치화 가능해야 된다. 추상적이다? 안 되죠. 긴 문장 안 됩니다. 30번 가설의 구비 요건 중 올바르게 서술된 것은 검증 용의 맞죠? 동일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무관해야 된다. 연관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틀렸죠. 이론적 근거가 없더라도 탐색적 목적을 위해 가설을 구성할 수 있다. 내용과 방향이 모호하더라도 이는 검증 절차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다 맞죠. 답은 2번. 31번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예입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예.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것이다. 옳은 것이죠. 2번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 모든 행위는 비용과 보상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할수록 뭐뭐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오면 좋은 가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설로 4번이 적합하다. 32번 다음 중 좋은 가설이 아닌 것은 1번 자녀 학업을 위한 가족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평이하죠. 2번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도 높아진다. 3번 리더십 형태에 따라 뭐뭐에 따라 직원의 만족도가 달라진다. 고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성과 다 괜찮죠. 답은 1번. 33번 다음 중 가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부모 간의 불화가 소년 범죄를 유발한다. 괜찮죠? 기업 경영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결정한다. 평이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은 2번. 지연 때문에 행정적 발전이 저해된다. 지연은 우리가 같은 출신 지역이나 고향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괜찮다. 그죠? 4번 도시 거주자들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야당성을 띈다. 괜찮죠? 가설로. 답은 2번. 34번 다음 중 가설로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진술은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다. 2번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있다. 말도 안 되죠?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있지 않다. 이상하죠?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지 않다. 다 가설로 적절하지 않다. 철수는 지금 서울에 있다.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말은 좋은 가설이 될 수 없습니다. 가설로 적합한 형태도 아니고. 답은 1번. 35번 가설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된다? 가설이 매개 변수? 아니죠. 매개 변수는 당연히 상관이 없죠. 동의어가 반복적이지 않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맞다. 경험적으로 검증. 동일분의 다른 이론과 연관 있어야 됩니다. 연관이 없으면 안 된다. 있어야 된다. 답은 1번. 36번. 좋은 가설의 평가 기준 옳지 않은 것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 맞죠? 경험적으로 검증. 개량화 가능성은 가설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있어야 됩니다. 가설은 동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맞죠? 답은 3번. 37번. 가설의 평가 기준 옳지 않은 것은 계속 나오죠. 가설. 개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동의 반복적이어야 한다. 당연히 동의 반복적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2번. 동일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 가설 검증 결과는 가능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3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설의 종류는 대립 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대립 가설, 반대, 귀무가설이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뭐와 차이가 없다. 뭐뭐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표시합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없다. 없다. 39번 연구가설에 대한 연구가설 틀린 것은 모든 연구에는 명백히 연구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모든 연구에는 아닙니다. 모든 연구에는 가설을 다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연구가설은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원인, 결과, 조처, 연구가설은 예상된 해답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론, 맞죠? 같이 중립적이 됩니다. 주관적이면 안 되죠. 1번. 40번. 경험적 연구를 위한 작업 가설의 요건이죠. 가설 요건. 옳지 않은 것은 명료해야 된다. 특정화되어 있어야 된다. 검증 가능해야 된다. 연구자의 주관이 분명하면 안 된다. 다음 중 작업 가설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한국 사회는 양극화되고 있다. 평범하죠. 대학생들은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되죠. 경제성장은 사회혼란을 심화시킨다. 소득 수준이 뭐뭐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괜찮습니다. 작업 가설로 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교육 수준이 뭐뭐 할수록 맞죠? 괜찮죠? 21세기 후반에 이르면 소금 운명은 몰락할 것이다. 평범합니다. 유력하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뭐뭐 할수록 사회 갈등이 심화, 출산율은 도시보다 농촌이 당연히 높을 것이다. 괜찮죠? 답은 2번. 지금 밖에서는 매미가 우렁차게 여러분들의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43번. 이번에는 이제 분석 단위로 넘어왔습니다. 분석 단위. 분석 단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가구 소득이다. 그럼 뭐죠? 가구다. 대학생 하면 뭐죠? 대학생 개인이죠. 개인. 가구당, 가구. 이죠. 가구. 대학생 가구당. 전국 슈퍼마켓당. 조금원수. 집단이죠. 집단이다. 그래서 개인과 가구나 집단으로 나눈 거죠. 두 개로 나눠서 색과 다른 것은 우리가 개인이다. 개인은 따로 분리가 되는 거죠. 44번. 다음 중 분석 단위가 다른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층. 노인층은 뭐죠? 노인이니까 개인이다. 개인. X정당 후보. 후보는 뭐죠? 개인이죠. 후보. 개인이다. A기업의 회장은 뭐죠? 회장은 개인이죠. 4번. 선진국들의 근로자들과 후진국들의 근로자들. 생산성을 어떻게 뭘로 구별했죠? 국가별로.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선진국의 생산성이 더 높았다. 그럼 뭐다? 국가다. 국가.
다른 거는 개인 대 국가. 답은 4번. 15번. 또 중요한 거 더 나옵니다. 중요한 거 뭐다? 생태와 생태주의적 오류와 개인주의적 오류 중요합니다. 필답형에서 잘 나오고 객관식에도 필기에도 매번 나오는 문제. 투표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각 선거구별로 유권자의 연령과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을 조사한 결과 젊은 유권자의 비율이 높은 선거일수록 뭐죠? 젊은 유권자의 비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견을 토대로 한 연구자는 젊은 층이 노년층에 비해 무소속 후보의 투표율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어떤 못된 추론에 해당하는가? 젊은 유권자 비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집단이죠. 집단. 전체 집단. 젊은 층으로 우리가 개인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집단이 먼저 시작했고 개인이 남았으니까 뭐다? 생태는 크다.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다. 46번 집단이나 사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바탕으로 집단 속 개인이죠. 개인에 관한 결론을 도출할 때보다 집단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생태. 답은 2번. 사회조사에서 의미하는 생태학적 오류. 3번. 집단이나 집단체에 관한 성격을 바탕으로 개인이죠. 집단이나 개인. 3번. 4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오류는 전국 시도를 조사하여 대학 졸업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에 비해 소득이 더 높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개인으로 지금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인구율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에 비해 낮은 사람으로 개인으로 오류를 도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 먼저 나왔고 개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유출을 했기 때문에 뭐다? 생태다. 생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다 100% 맞힐 수 있는 문제. 49번 분석단이 혼란해서 오는 오류 중 이번엔 개인이죠. 개인의 특성에 관한 자료로부터 집단의 특성을 도출한다. 그보다 개인이 먼저 나오면 개인이다. 개인주의. 그래서 답은 개인주의적 오류. 50번 친복지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복지체제적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때 발생한 오류 또 한번 나올 것 같아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환원주의적 오류는 뭐다? 복지체제의 발전 정도를 친복지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만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환원주의다. 환원주의적 오류도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51번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과학 이론과 연구는 연역과 귀납을 통해 연결. 맞죠? 연역과 귀납. 연역은 이론으로부터 나오죠. 이응 같은 이응의 같은 이론. 연역은 이론부터 시작한다. 귀납은 관찰로 시작한다. 귀납은 관찰, 귀관, 일반화로 나아간다. 맞죠? 다. 4번 귀납적 논리의 고전적인 이해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먼저 앞에 일반적인 상황이 나와보면 뭐다? 이론이 먼저 나오면 연역적이다. 연역적, 귀납적 아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연역법은 두괄시라고 합니다. 두괄시. 먼저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강조한다. 틀린 것은 연역적 논리다. 4번. 52번 연역적 연구 방법과 귀납적 연구 방법의 논리체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연역이 관찰 나오면 안 되죠. 벌써 틀려. 땡. 연역 관찰 나오면 또 안 되죠. 땡. 연역이 가설, 귀납적 가설, 귀납적이 가설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리을본 보면 연역적은 가설을 설정하고 형성하고 관찰한다. 그 다음에 가설 검증 이론. 마지막에 형성하는 거죠. 이론. 그 다음에 귀납적은 관찰을 먼저 하고 유형, 그 다음에 임시결론, 이론 형성. 과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역과 귀납적
논리체계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어떤 추론에 해당하는가? 김 교수는 자신의 첫 강의에서 수업 시간에 맨 앞줄에 앉은 학생들이 대부분 A 학점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맨 앞에 앉았죠. 구수년간 강의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계속 발견했다. 그러한 관찰을 근거하여, 관찰을 근거했대요. 관찰을 근거하여 벌써 나왔죠. 김 교수는 수업 시간에 맨 앞줄에 앉은 학생의 대부분 우등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관찰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뭐다? 귀관이다. 귀납적 추론을 먼저 했다. 54번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 중 연역적 접근 방법, 연역적이죠. 옳은 것은 관찰이다. 그러므로 귀납적이다. 탐색적 방법 귀납이다. 개별 사례 바탕 우리가 귀납이다. 이론 또는 모형 설정 이론 나오면 뭐다? 같은 이응 연역이다. 답은 4번. 55번 소득 수준과 출산력의 관계를 알아볼 때 개별 사례 바탕으로 했대요. 귀납적 방법이다. 연구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수 연구, 이론을 구성하거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다. 맞죠? 평가는 응용 연구의 특수 형태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 맞죠? 탐색이다. 그럼 뭐다? 선행 연구가 빈약해서 조사 연구를 통해 연구를 할 속성을 개념화한다. 맞습니다. 기술적 연구는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특정된 사실관계에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이거는 뭐다? 설명적이다. 탐기설의 설명. 답은 4번. 57번. 다음 해당하는 연구 유형은 현상에 대한 이해, 중요한 변수를 확인하고 발견, 미래를 연구, 가설을 도출한다. 뭐다? 탐색이다. 탐색. 탐색적 연구. 1번. 58번. 다음과 같은 목적에 적합한 조사는 연구 문제, 도출, 연구, 가치 추정한다. 정교한 문제와 기회를 파악한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고한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회 사이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또는 행위의 구체화를 한다. 뭐다? 탐색입니다. 탐색. 탐색의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9번 다음 중 탐색적 조사죠. 탐색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다?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기술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반적인 대상의 집단을 관찰하는 조사이다. 시간의 흐름, 종단 조사다. 종단은 기술에 들어갑니다. 3번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패널이죠. 패널. 그러면 그 패널도 우리가 기술에 들어간다. 탐색 연구는 뭐다? 연구 문제의 발견, 변수의 규명, 가설의 도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예비적 조사로 실시한다. 맞죠? 답은 4번. 60번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연구 목적에 따라 구분할 때 탐색적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두 고르시고 이런 문제 잘 나오죠. 어렵고 기억,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 맞습니다. 탐색. 니은 다음에 연구의 우선순위 맞죠. 많은 아이디어 생성, 임시적 가설을 개발을 위해 맞습니다. 사건의 범주를 구성한다, 유형을 분리한다. 이거는 기술에 들어갑니다. 기술. 이론의 정확성을 판단, 기술도 들어갈 수 있고 설명에도 약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론의 정확성을 한번 판단한다. 그러면서 리얼미음은 땡이죠. 그래서 탐색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 61번 다음 중 탐색적 연구를 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죠. 가장 적합한 것은 뭐다? 탐색을 하기 위해서 뭐다? 사례 연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 탐색적 연구, 문헌 연구 있고 전문가 델파이, 그 다음에 사례 연구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탐색적 연구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종류, 문헌, 전문가, 사례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2번 탐색적 연구 방법이 아닌 것은 나왔죠. 문헌, 전문가, 사례, 패널은
기술연구 1번. 63번 전문가의 견해를 물어. 전문가 나오면 뭐다? 전문가 견해다. 그러면 상황을 파악하거나 미래를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 조사 기법은 뭐다? 전문가 견해를 물어보는 것은 델파이다. 델파이. 전문가 나오면 델파이. 4번. 64번 사례연구. 사례연구 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례연구는 질적이죠. 특정 사례 조사 연구하는 거. 사례연구는 질적이다. 맞죠? 양적인 방법을 사용한 수집한 증거를 이용하지 않는다. 양쪽도 같이 사용합니다. 양쪽도 같이 사용한다. 틀렸죠? 2번 사례연구는 기존 문서의 분석이나 관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사례는 개인, 프로그램, 의사결정, 조직, 사건 등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사례연구는 한 특정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65번 서베이 조사와 비교한 사례연구죠. 사례연구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구 대상을 질적으로 파악한다. 맞죠. 사례의 질적. 소수 대상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대한 복합적 관찰. 맞죠. 사례의 특징. 3번 연구 대상의 집단의 공통 분모적 성질인 대표성을 추구한다. 우리가 질적 연구는 대표성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기본입니다. 이거는 대표성 일반화 나오면 땡. 답은 3번. 연구 대상의 내면적 동체적 양상을 수직적으로 파고든다. 맞습니다. 66번 단일 사례 연구 배웠죠. 단일 사례 연구 기초선 개입 나오는 거 AB 기본 ABA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는 뭐다?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례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비반응하면 틀리다. 반응이다. 기초선으로 성숙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단일 사례는 개인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단체 등이 분석 대상이다. 맞습니다.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면 우연한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개입 시기가 있는 거죠. 기초선, 그 다음에 개입, 그래서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7번 단일 사례 연구 틀린 것은 외적 타당도가 높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당연히 떨어진다. 바로 틀렸죠.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게 단일 사례 연구의 특징입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3번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이 통합될 수 있다. 맞죠.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사회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68번 기술적 조사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구의 반복이 쉬운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렵다는 아니다. 땡. 설명적 조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패널 조사 맞죠. 그 다음에 표준화된 문항을 사용한다. 일관성을 유지. 그래서 우리가 패널 조사하면 우리가 기술적 조사는 횡단과 종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된다. 기술조사, 종단. 그래서 종단 조사에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패널이 있고, 코호트가 있는 겁니다. 동년배 연구, 그죠? 동년배. 기술적 조사는 횡단, 종단. 이거를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금방 또 맞힐 수가 있다. 69번 기술적 조사죠. 기술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술, 현상에 대한 탐구와 명료화 맞죠? 계획의 모니터링,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한다. 맞죠? 사회 현상으로 야기된 원인과 결과를 밝힌다. 뭐죠? 탐기설, 설명적이다. 설명적 조사다. 틀렸죠? 행정 실무자와 정책 분석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조사 도구이다. 맞죠? 답은 3번. 70번 기술조사에 적합한 조사 주제를 모두 고른 것은 구독률 기술 맞죠? 그 다음에 신문 구독자 연령대 기술, 신문 구독률과 벌써 구독률 하면 기술, 구독자 소득이나
구독자의 소득이나 직업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도 기술에 들어갑니다. 기억, 디귿. 답은 4번. 71번 기술적 조사 연구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 기술적 조사죠. 아는 것은 대도시 인구의 연령별 분포, 연령별 분포는 어떠한가. 맞죠. 도로 확충이 시급한가. 맞죠. 기술. 아동복지법 개정에 찬성한 사람의 비율. 맞죠. 가족 내 영유아 수와 의료 비출 어떤 관계. 원인과 결과. 기술은 상관이 없다. 72번 과학적 연구 조사를 목적에 따라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 설명적 조사로 분류할 때 기술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했죠? 정단이다, 횡단이다. 그래서 답은 1번. 13번 다음 중 이론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아닌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말한다. 이론이죠. 이론. 1번은 뭐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설이다. 가설. 가설이나 과학적 연구 방법이겠죠. 과학적 방법이다. 이론에 관한 것은 아니다. 1번.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잖아요. 그죠? 증진시킨다. 지식을. 효과적인 수단. 2번. 명확하게 정의된 구성 개념이 상호 관련된 상태에서 형성된 일련의 명제를 말한다. 이론. 구성 개념을 실제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견해를 제시한다. 맞죠. 개념들 간의 연관성, 관한 현상을 설명한다. 맞습니다. 다음 1번. 14번 과학적 연구에서 이론의 역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역할, 이론의 특징, 뜻 모두 그런 것은 연구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맞죠. 현상을 개념화하고 분류한다. 이론, 사실을 예측하고 설명한다. 지식을 확장한다. 지식의 결함을 지적한다. 다 맞습니다. 지식, 이론의 역할. 7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나타낸다. 딱 나와야죠. 잠정적이다. 가설이다. 가설. 이것에 대한 검증을 통해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 해답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가설. 76번 다음 사례가 나타내는 연구 방법은 폭력적인 비디오 시청이 아동의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들을 무선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눴죠.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게 폭력적인 장면이 주로 포함된 비디오를 보여주고 다른 집단에 서정적인 장면이 포함된 비디오를 보여준 후 일주일 동안 두 집단의 아동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관찰했다. 실험한 거죠. 실험. 실험 집단. 바로 실험법이다. 77번 정당 공천에 앞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알아보고자 할 때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은지 알아보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은 뭐다? 표본으로 집단 설문조사 하는 거죠. 표본 집단 설문조사. 당연히 대파이 전문가 초점도 아니고. 3번. 78번 다음 중 사례 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본 조사를 실행에 앞서 먼저 실행한다 아니죠. 조사의 타당도 신뢰도를 측정한다. 측정 못하죠. 사례니까 사례, 특정 사례 생각하시면서 일정 지역 또는 작은 샘플을 추출하여 대표성을 유지한다. 틀리죠. 대표성 나면 땡. 4번 조사의 범위를 한 지역 또는 한 번의 현상에 국한하여 해당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사례조사다. 답은 4번. 79번 사례 연구의 특징은 무엇을 주요한 목적으로 생각하는가? 분석 단위 파악, 명제나 가설, 연구 결과에 일반화는 관계없다. 연구 대상에 대한 기술과 탐구를 한다. 사례조사. 답은 4번. 80번 기업을 크게 성장시킨 기업가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업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은 뭐다? 기업에 대한 특정 사례죠. 특정 사례다 성공 비결을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사례 연구법.
81번 내용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내용 분석. 시험에 잘 나오니까.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개입적이다. 당연히죠. 만들어 놓은 2차 자료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비개입적이다. 표본 추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표본 추출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표본 추출하지 않는 틀린 말.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화, 조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구체화가 필요한 거죠. 코딩하기 위해선. 4번 서적을 내용 분석할 때 분석 단위는 페이지, 단락, 줄 등이 가능하다. 맞죠? 다음 2번. 82번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용 분석 조사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일정 기간 진행하는 과정에 분석이 용이하다. 연구 중에 연구 계획의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답은 1번. 83번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분석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필요한 경우 재분석 가능. 양적인 내용을 질적으로 바꾼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질적 내용을 양적으로 바꾼다. 내용 분석 특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같은 거를 어떻게 한다? 양적 자료로 바꾼다. 틀린 건 3번. 다양한 기록 자료 유형을 분석한다. 맞죠? 84번. 내용 분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조사자가 조사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속했죠.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분석한다. 틀린 말. 이거는 장점이 아니다. 단점이다. 사례조사와 개방형 질문지 분석의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 맞죠? 4번. 조사의 일부나 전부를 재분석하는 것이 다른 조사 방법보다 수월하다. 맞습니다. 85번. 내용 분석의 장점이죠. 장점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연구 대상의 반응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장점. 비반응성이니까. 주로 단기적 과정에 국한된 자료를 대상이다. 아닙니다. 단기적 과정이 아니라 장기적 과정도 대상으로 합니다. 틀린 말. 면접 설문조사에 비하여 시간과 돈이 적게 들죠. 조사나 현지조사 등에 비해 재조사를 쉽게 할 수 있다. 장점. 답은 2번. 사회조사에서 내용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경우 모두 고르시오. 기업 자료 원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자료가 문헌일 경우. 맞죠? 니은 실증적 자료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할 때 무엇을 자료로 삼을 것인가 검토. 맞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언어나 문체 등을 분석할 경우 내용 분석. 맞죠? 분석 자료가 방대할 때 실제 분석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기 어려운 때 우리가 내용 분석을 한다. 정책, 매스미디어 내용의 경향이나 변천 등이 필요한 경우 다 맞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7번. 다음 중 연구 대상에 비교적 영향을 미치지 않죠? 미치지 않는다. 연구를 잘못 수행했더라도 다시 연구를 반복할 수 있다. 비교적 안전하다. 내용 분석. 특징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8번. 다음 중 내용 분석에 적합한 주제가 아닌 것은 알코올이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내용 분석과 상관없다. 그죠? 바로 나와야죠. 한국 전래 동화에서 다뤘던 주제 분석, 문체 분석, 대중가요 가사 분석 다 내용 분석에 해당. 89번. 내용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용 분석. 카테고리의 빈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틀렸습니다. 내용 분석에서 분석 결과의 객관성은 매우 중요하죠. 내용 분석도 양적 분석이나 모집단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죠? 단점이 있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국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이용해서 내용 분석을 할 수 있다. 특징.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웰스는 1891년 미국 남부지방의 흑인들이 집단 폭행을 당한 이유가 백인 여성을 겁탈한 것 때문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전 10년간 보도된 728건의 집단 폭행 관련 기사들을 검토. 벌써 딱 나오죠. 그보다 내용 분석한 거죠. 그 결과 보도 사례들 가운데 단지 3분의 1 경우에만 강간으로 정식 기소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례들은
흑인들이 분수를 모르고 건방지게 행동한 것이 죄라면 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한 거. 91번 내용 분석의 주요 특징 거리가 먼 것은 내용 분석을 메시지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문헌 연구의 일종 맞습니다. 내용 분석은 양적 분석만 하는가 질적도 합니다. 틀렸죠? 3번 현재적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 내용도 대상으로 한다. 92번 내용 분석법의 특징이 계속 나오죠? 내용 분석법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고 특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죠. 특징이니까 내용 분석에 연구가 실패했을 때 재시행이 용이하다. 맞죠? 기록되지 않은 자료에도 연구가 가능하다. 기록되지 않으면 자료고 쉽지 않습니다. 내용 분석은 문서나 기사, 영상, 기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틀렸죠. 리얼, 연구 대상의 반응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비반응성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얼. 니은, 리얼. 답은 4번. 93번. 내용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용 분석하면 벌써 비반응성. 반응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종단적 분석 가능하죠. 양적 분석과 지적 분석 모두 가능하다. 다양한 의사전달 기록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수고하셨습니다.